저는 도전가라고 이제 저 스스로를 칭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세상에서도 도전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전이란 저는 도전이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전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시도하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어려운 거죠. 결국 도전의 주체는 나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히말라야를 다녀왔었는데 여러분의 도전이 히말라야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그것이 도전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도전을 내 도전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으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도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변화를 정말 원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도전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굵직한 도전들을 한번 보면 저는 해병대를 나왔었고 히말라야 5,800m를 등정했고 울진에서 독도까지 240km 수영횡단, 브라질 아마존 마라톤 220km 완주, 미국 자전거 6,000km 횡단, 몽골 말 타고 2,500km 횡단, 미국 48개 주 비행 일주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게 한 15년, 17년 이 기간 동안에 그냥 이제 몇 개를 뽑은 겁니다.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단계를 밟았고 또 이거 말고도 실패한 게 오히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작정을 하고 도전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학업적으로 도전한 것도 있고 또 그 외적으로 뭐 여행에 대한 도전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도전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런 도전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도전을 하기 전, 도전을 하기 후, 도전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너무 좋은데 박수 한번 주세요. 도전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해야 될까 말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도전하고 나면 이거 괜히 했다. 혹은 잘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게 되는 게 포인트지 성공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데 그래서 도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여기 있는 적힌 모든 도전들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괜히 했다 하면서 도전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끝이 났을 때 이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다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나를 성장시켜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도전들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고 모델을 하게 된 거예요. 코오롱 스포츠에 광고를 찍게 됩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생 때 우연히 마라톤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히말라야에 오르고 수영으로 독도를 가고 아마존을 탐험했습니다.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말을 타고 몽골을 횡단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나의 꿈은 무엇이었나? 이젠 하늘을 날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하고 나서야 진짜 내 꿈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자연을 찾게 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자연 속에서
묘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오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비행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도전하다 보니까 이 광고 제안이 와서 광고를 찍게 됐는데, 아, 이렇게 광고를 찍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모델이나 뭐 요즘에는 뭐 인플루언서 분들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거는 얼마 안 됐지만 아주 10년 전에도 광고를 찍었었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도전하기 전에. 그리고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도전 중에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해병대를 왜 갔냐면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내가 집에서 결심해가지고 변해야지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게 뭐 마음의 변화? 변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변화하고 싶다 해도 변화를 하겠다 어떻게 변화를 해요? 근데 이 군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는 뭔가 강한 곳, 뭔가 남자다운 곳, 뭔가 진짜 강인한 곳,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기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하고 나서 알았죠. 잘못 왔구나.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전역할 때 내가 못할 게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도전이라는 건 거의 99%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극복하고 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다면 그런 걸 깨닫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매일 그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보이죠.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끝을 잡고 목표를 나가면 끝 뒤에는 뭔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왔습니다. 이때 근데 정말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고 또 주변의 환경에 제가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어떤 선후배들이 생기다 보니까 더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몰랐던 나의 모습도 알게 됐고 그런 도전을 결심합니다. 뭐냐면 히말라야 가야 되겠다. 근데 때마침 코오롱 스포츠와 에서 그 대한산악연맹과 같이 오지 탐사대라는 걸 선발합니다. 히말라야 가는 팀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원을 해서 3차 면접 끝에 합격을 해요. 휴가 가가지고 면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히말라야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산 증세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올라가다 보면 자다가 내가 이거 얼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진짜 오늘 죽을 수 있겠구나. 너무 추워서 모든 옷을 다 껴입었는데 너무 추워요. 뼛속까지 춥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올라왔을까? 왜 히말라야에 왔을까? 우리가 TV나 사진에서 봤던 그 히말라야, 저는 그게 멋져 보여서 왔는데 달랐어요. 거의 제 생존과 왔다 갔다 하고 걸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십자가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표시예요. 그런 곳에서 매일매일 산을 타면서 결국 마지막 날 모두 등정을 합니다. 등정하고 나서 느낀 게 내가 진짜 올라야 할 내 인생의 산은 어딜까?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워요. 더 도라이가 되자. 그래서
제 인생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처음에는 브라질 오른쪽에 브라질 아마존 마라톤 222km라는 대회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랜카드를 만든 거예요. 제 아는 형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아마존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미국을 경유해야만 했고, 미국에서 뭐 하지 하다가 미국에서 자전거나 타자. 근데 이걸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울진 독도를 수영으로 건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여하자. 이게 거의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올해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그냥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독도 수영하는 팀에 지원을 넣고 미국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아마존 마라톤 참가비를 마련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카드를 만들고 나니까 진짜 더 해야 되겠다. 그 왜 아마존을 가게 됐을까? 제가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브라질 아마존 정글을 뛰는 거예요. 그냥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하니까 대회가 있어요. 참가비가 35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건축공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이걸 갈 이유가 없어요. 아마존 마라톤을 왜 뛰어요? 대한민국에서 4명 뛰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오지 마라톤을 뛰는 어떤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장비도 사보고 마라톤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뛰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을 경유하는데 뭔가를 해보자. 돈이 뭐 많지 않았지만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어리고 내가 어떤 경험,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날 잘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찾을까? 근데 책을 보거나 여러분 여기 강의 왔듯이 강의를 듣거나 근데 뭔가 정말 더 직접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게 바로 이 아마존 마라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근데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울진의 독도까지 가는 프로젝트가 공고를 보게 됐고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울진 독도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저는 수영을 200m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테스트가 100m였어요.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진 앞바다에 가서 이제 알게 됐죠. 아, 잘못 왔구나. 왜냐면 첫째 날에 2km인가 3km를 수영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교관님한테 얘기했어요.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 들어가래요. 이왕 왔으니까. 그게 수영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 슈트를, 이 수영하는 슈트가 있습니다. 슈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첨벙첨벙 하긴 하지만. 그리고 바다에 이렇게 깊은 바다를 안 가봤죠. 그냥 앞에서 해수욕을 해봤지만. 그 공포심과 두려움과 물을 먹고, 근데 옆에서 그 교관님들께서 살려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수영을 합니다. 10일 동안. 중간에 뭐 다치기도 하고. 결국은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울진의 독도까지 릴레이로 밤새도록 수영 횡단해서 독도 도착합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사람이 수영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다면. 근데 그걸 제가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하고 나서 수영으로 독도를 어떻게 가지? 제가 울릉도까지 어릴 때 4시간에서 5시간 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으로 간 거예요. 물론 릴레이로 갔지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못할 게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근데 도전은 뭐다? 내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전을 할 기회를 주자 생각하게 된 겁니다. 브라질 아마존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6박 7일 동안 220km를 뛰는데 45명 중에 11명이 완주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완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달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여길 왜 왔을까? 아마존을 뛰면서 아마존의 그 늪지대를 건너면서 발이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아요. 신발을 제가 건져냅니다. 그 늪지대에서. 물론 늪이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빠져서 더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늪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옆에. 그 새는 왔다 갔다 하고.
원숭이들도 뭐 야생 원숭이도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무섭죠. 그 아마존을 뛰러 왔어요.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신발을 꺼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걸까? 그 도전하는 중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순간에 모든 가치와 의미를 매기려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전이라는 행동 자체, 이 일련의 과정,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버티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 나면 알게 됩니다. 이 아마존을 끝이 났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발톱이 그때 8개인가 빠졌어요. 물집이 한 30개 터지고. 근데 발톱이 다 빠져요. 다 빠져요. 물집이 다 나요. 진통제를 안 먹는 사람이 없고요. 진통제 주사도 맞습니다. 발을 쩔뚝쩔뚝하면서 뜁니다. 7일 뒤면 끝날 테니까. 그리고 완주를 하고 나서 완주를 못하는 친구들은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해서. 저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7일만 버티면 돼요. 이 의미가 있든 없든. 버티고 났는데 정말로 버티고 났는데 버티고 나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구나를 알게 돼요. 자꾸 이제 도전하는 중에 자꾸 뭔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최초에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이 도전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다.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지점까지는 가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그래서 최초의 목표를 잡을 때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마음은 실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고통 때문에 안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존 때 이 카메라를 들면서 제가 달렸어요. 그때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ure that you're gonna. Okay. So Korea, tell me your name and why you come to the jungle to run. 13분 전입니다. 첫날 시작인데 좀 설레고 3시간 11분 뛰었고 네 번째 장소입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생각 못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영을 해가지고 6시간 18분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데이 4도 끝났습니다. 줄을 잡고 지금 늪지대라 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바로 뉴욕으로 넘어가서 일주일 동안 정비를 하고 제가 당시에 1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60일간 자전거를 횡단해야 되는데 자전거도 없어가지고 제가 스폰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받아서 스폰서 어떻게 하냐?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자전거를 준비를 완성해서 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에 처음 왔어요. 영어도 잘 못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간 적이 없죠. 살면서.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래서 그냥 구글 지도에 있는 서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표지판이 나와요. 곰 조심. 거기에 또 갇힙니다. 또.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곰에 잡혀 죽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저만한 등치 엄청 큰 개가 한번 뛰쳐나와요. 알고 보니까 숲속에 사는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 이제 어떤 이방인인 줄 알고 주인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게 개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그래서 펑크가 이제 타이어 펑크가 하루에 7번씩 나기도 하고 나중에 바꿨습니다. 타이어를 펑크 안 나는 타이어로. 그렇게 60일 동안 달리면서 돈을 세이브해야 되니까 생각한 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나를 재워달라고. 나는 대신에 내 이야기를, 내 경험을, 도전을 알려줄 테니까. 해서 얘기하는데 다 거절당해요. 거절당하면 느꼈죠. 잘못 왔다.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했어요. 3일차 된 날 정도에 됐을 때 돌아가야 되나? 저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돌아갈 티켓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그 도시에서 딱 접고 버스 타고 뉴욕에 딱 가서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 돼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 도전해보자. 그렇게 60일 동안 진짜 한 300~400번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47번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재워줘요. 중간에 경찰도 만나고요. 인디언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저를 재워주기도 하고, 밥을 사주시기도 하고, 또 거의 뭐 매일 따뜻한 물에서 샤워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레스토랑 가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한 300번의 거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오히려 이 자전거 횡단하면서 알게 된 게 오히려 이 실패하는 경험이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경험이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이 하는 순간은 괴롭죠. 그리고 제가 이 돈이 없어서 왔던 거는 그냥 제가 돈이 없어서 온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여행을 할 수 없나라는 게 궁금하게 됐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아, 되는구나. 그때 좀 비행장에 찾아가서 비행기도 태워달라니까 비행기도 태워줘요.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 횡단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오케이 태워줘요. 생각한 게 뭐냐면 물어보지조차도 않았구나. 어떻게 보면 물어보지도 않았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계속 결정했던 거죠. 안 돼, 할 수 없어. 나아가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나에게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 남들도 안 해주지만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돼. 이게 반복된다 보면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기만 한. 제가 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몽골로 가서 말을 타고 2,500km를 달려보자. 저는 이런 패기가 있으니까 몽골로 갔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됐죠. 예. 나는 말을 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말을 못하는 채로 갔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말이 생겼다. 출발지까지 오는 10일이 참 힘들었지만 이제 진짜 횡단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렜다. 저는 말을 별로 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을 좋아할 뿐이지. 몽골 말 횡단을 처음 제안한 건 동진이 형이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말을 탈 줄도 몰랐다. 앞서가는 재웅이 형을 따라가기는커녕 자꾸만 딴 길로 샜다. 입은 조금 까졌지만 잘 달려주는 발산이를 보니 안심이 됐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했어요. 감독님도 같이 가고 저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영화 찍었는데 뭐 필요한 어쨌든 비용도 다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전했는데 가고 나니까 알게 됐죠. 여기 있는 모든 말은 야생말이고 내가 탈 수 없는 말들이고 또 여기 있는 자동차를 빌리려면 통역을 무조건 그 운전자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분이 또 통역을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동차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는 자동차를 빌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수동으로 해가지고 수동으로 자동차를 멈추시키고 그렇게 400km를 저희는 수동으로 운전했어요. 시동도 밀어가지고 시동 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제가 시작했던 도전에 제가 갖고 있는 현재 상태의 도전의 일부라는 거예요. 제가 돈이 뭐 몇 천만 원 더 있었다면 저희도 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갔는데 더 있었다면 더 좋은 차, 이 세팅된 말 다 했겠죠. 근데 그 모든 걸 세팅해서는 도전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모두 세팅이 됐다면 영화 제작비만 몇 억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맞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히말라야 가고 싶다고 당장 갈 수 없지만 히말라야 가기 위한 목표로 산악회의 모든 히말라야 팀에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은 히말라야 어몽리 대장님 책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것이냐. 근데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 정도이냐를 보는 거예요. 저는 도전하면서 그런 과정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니까 준비하는 과정과 버텨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도 일부니까 버텨야 되겠다. 그래서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내가 어떤 도전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도전 그 주체가 되는 그 시작을 작게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